자, 동물과 에너지, 소화 파트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4시 25분입니다. 자, 동물의 구성 단계죠. 그러니까 생명체의 구성 단계는 커다랗게 네 가지가 있는데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습니다. 다시 세포, 조직, 기관, 개체가 있죠. 뭐야 이거? 그렇지. 기관계만 어디에 존재한다? 동물에 존재한다. 다시 갑니다.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지금 외우세요. 지금 외우라고 하면 이제 집에 가서 외운다고 그랬지? 그치? 거기 집이잖아. 빨리 외워야지.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세포, 조직, 기관, 개체. 그런데 동물의 경우에는 누구 있고? 기관계. 식물의 경우에는 누가 존재한다? 조직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그림이 은근히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각각 세포의 형태는 다를 수가 있겠죠. 즉 세포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긴 한데 세포마다 그 형태나 기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포들이 같은 애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는 조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고 이 조직 자체가 모여서 특정 기능을 갖게 돼요. 자,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비슷한 세포, 기본 단위 비슷한 세포, 기능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일정한 형태와 기능을 갖추는 걸 우린 뭐라고 얘기한다? 기관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시스템을 만들죠. 시스템을 만드네. 그렇죠. 좀 유식해 보이겠네. 영어를 쓰네 지금. 시스템. 됐죠? 이 시스템을 만드는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 그렇지. 기관계라고 얘기한다. 고로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는 누가 존재한다? 기관계가 존재한다. 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드디어 사람이라는 하나의 개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건 동물의 경우에는 누가 있고 기관계가 존재하는 거고 식물의 경우에는 조직계가 존재한다. 되셨죠? 그리고 식물의 경우 이 조직계라는 건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이야기한다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포인트는 동물의 구성 단계에서 동물만 존재하는 누구? 기관계를 알아보자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되게 중요하겠죠. 즉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순서대로 해당 단원을 배운다. 그리고 그 외에도 신경계나 근육계, 기타 등등의 다양한 계들이 존재한다. 다시 멍멍이가 아니죠. 누구? 시스템. 좀 유식해 보이는데. 자, 이렇게 사람의 누구?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를 누가 타고 이동할까? 그렇지, 영양소를 내가 타고 이동하겠지. 그러면 이 영양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몸의 구성, 두 번째 에너지원이다 라는 걸 기억하세요. 다시 몸을 구성하기도 하고 혹은 에너지원이기도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보통의 영양소는 총 몇 가지가 있다? 그렇지, 두 가지로 나누는 거지. 3대 영양소 혹은 주 영양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부 영양소로 나누는데 얘네들은 나누는 기준 자체가 뭐다? 그렇지, 에너지원이다. 그래서 3대 영양소에 대표적으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는데 축소된 거죠. 원래 지질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근데 중등 과정이니까 지방이라고 얘기한다. 이들의 공통 분모는 다 뭐가 됩니까? 에너지원이죠. 다시 얘는 다 에너지원이다. 여러분 또 나왔어요. 탄수화물, 밥, 국, 빵, 감자, 상식입니다. 다시 살코기, 생선, 그치? 고기들 단백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바다, 기름, 땅콩, 그치? 땅콩 또 나왔어 이 자식. 자, 이런 애들이 지방이 된다. 이런 건 묻지 마세요. 자, 특히 이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몸의 구성 성분 중에 메인이 바로 누가 된다? 단백질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사람에게는 물, 바이타민, 무기염료가 있습니다. 그쵸? 엄마는 항상 거짓말하죠. 물만 먹으면 살이 찐대. 장난하세요? 그쵸? 말이 안 되죠. 왜? 에너지원이 아니기 때문에 물만 먹는 엄마는 살이 찌지 않습니다. 하마일 수 있죠. 자, 다시 갑니다. 우리의 몸에는 대략 60에서 70%의 물이 존재하는 거고 이 물에 의해서 영양소 노폐물이 녹아 있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하겠네요. 체온 조절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단백질은 몸의 구성 성분이고요. 물의 경우에는 체온 조절을 한다. 이고 또 하나 바이타민의 경우에는 몸의 구성 성분 아니죠. 그치? 그런데 얘를 많이 먹거나 조금 먹음에 따라서
생명 현상 조절, 그치? 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핍증이나 뭐 과다증에 걸릴 수 있는데 여기 잠깐 이야기하자면 이제 사람 이렇게 그려놓고 사람의 눈이야, 그치? 예. 비타민 A 됐죠? 야맹증이라고 하는 거고 입이야. 비타민 C 괴혈병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사람의 눈 누구? 야맹증. 입은 뭐? 괴혈병이라고 합니다. 피가 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사람 이렇게 있잖아. 등이 굽었네. 거북이도 아니고. 비타민 D 뭐? 구루병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거 오랜만에. 자, 다리가 있는데 다리가 이렇게 무다리야? 비타민 B 보이시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뭐가 났어. 비타민 B12겠네. 피부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비타민 E의 경우엔 침대 생각하시고요. 불임 E 이렇게. 다시 비타민 A 누구라고? 야맹증, C는 괴혈병, D는 구루병, B는 뭐 피부병이나 각기병, 다리가 퉁퉁 붓는 걸 각기병이라고 하는 거고요. 비타민 C2의 경우에는 피부병이 됩니다. 그리고 E의 경우엔 누가 된다? 불임이 된다. 뭐 이 정도 스킬이었습니다. 자, 다음 영양소 검출 방법이야. 굉장히 좋죠, 이거.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3대 영양소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3대 영양소의 에너지원, 즉 탄수화물과 단백질은 1g당 4kcal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살찌고 싶으면 뭘 먹어라? 기름을 먹어라. 지방을 먹어라. 됐죠? 베네딕트 용액은 뭐예요? 그렇지. 가열을 해야지 반응 자체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물론 가열을 하지 않아도 반응이 일어나긴 하나 빠르게 일어난다. 그리고 포도당뿐만이 아니라 포도당을 더해서 두 개의 당이 더해져 있는 엿당과 젖당도 검출할 수 있다라는 예시는 얘는 이제 뭐 공부를 좀 하는 애들 100점 받고 싶은 애들은 반드시 알아야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단에 나오는 영양소 검출 방법이 있어요. 녹말은 아이오딘 반응이고 그쵸? 청남색이 되네요. 결과만 봅시다. 포도당은 베네딕트인데 가열하면 빨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황적색이 되네. 단백질 뷰렛 반응인데 이 뷰렛 용액은 5% 수산화나트륨과 1% 황산구리. 다시 5% 수산화나트륨이니까 그치 수산화나트륨 NaOH라고 얘기할 수 있고 1% 황산구리니까 CuSO4가 되시겠네. 이렇게 더한 물질을 우리는 뷰렛 용액이라고 얘기하는데 뷰렛하면 뭐 보라색이 떠올라야 됩니다. 마지막 지방은 수단쓰리 용액까지는 이제 추가로 안 나왔네요. 그런데 선홍색이 된다. 와 무조건 외워야겠죠.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뭔가 좀 죄를 짓는 것 같잖아. 그래서 가르쳐 드립니다. 시작. 팁입니다. 포도와 누가? 배가 어떻게? 살살 녹아요. 이거 기억하세요. 다시 포도와 배가 살살 녹아요. 그러면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디? 그럼 하나가 한국 사람 지수, 또 하나가 단뷰라고 이제 외국애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자 이제 이거 합니다.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 가열하면 황적색.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 가열하면 황적색이라고 얘기했죠. 끊고 녹말 아이오딘 칼륨 용액 그렇지. 뭐라고? 자 읽어봐. 다 적혀있어. 청남색이라고 하는 거죠. 지방 수단쓰리 시옷이잖아. 시옷 그러니까 선홍색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 단백질은 뷰렛 반응인데 비읍이니까 뭐가 돼? 그치? 보라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됐죠? 지방은 수단쓰리 선홍색이 되는 거고 단백질은 그치 뷰렛 반응 보라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영양소 검출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포도당 베네딕트 용액 가열하면 황적색 녹말 아이오딘 그치 청남색이라고 얘기했고요. 지방 수단쓰리 단백질 뷰렛 반응 근데 CO 들어가니까 선홍색 비읍 들어가니까 보라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갑니다. 보셨더니 영양소 검출 방법인데 5% 수산화나트륨과 1% 황산구리 이거 많이 봤는데 그치? 이거 뭐라고 해야겠죠? 자 위로 올라갈까요? 자 요렇게 나와 있네. 자 무슨 용액?
뷰렛 용액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가서 5% 수산나트륨 1% 황산구리는 뭐라고? 뷰렛 용액이 되는 거고, 이 뷰렛 용액이 바로 뭐? 그렇죠. 단백질을 검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녹아유잖아. 녹아유. 아이오딘, 칼륨 용액이니까 얘는 녹말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베네딕틴은 당연히 가열이 되겠죠. 포도와 배, 그치? 포도당이 된다. 고르니까 지금의 실험 과정에서는 녹말과 포도당 그리고 단백질을 검출하는 실험이다. 오해하지 마세요. 포도당이 더해져서 녹말이 됩니다. 이 전체를 우리는 탄수화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당이 하나야. 이렇게 당이 하나. 그리고 얘는 당이 그렇지 몇 개? 여러 개입니다. 그래서 결이 다르다. 즉 성향이 약간 다르다라고 기억하시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상황을 봤더니 자, 누가유, 청남새, 가열, 황적새, 뷰렛, 보라새, 지방, 선홍새, 그쵸? 이해되셨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바로 색깔 변화가 있다라는 건 이 물질들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는 다 존재하는데 얘는 뭐냐? 없지, 그치?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즉 흰 우유에는 누구? 청남색이니까 누가 되겠어? 그치? 녹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5번 옆에 있는 그치? 소화가 필요한 까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화가 필요한 까닭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두둥 뭐야 이거 고기야 고기 고기를 먹었어. 그럼 이 고기가 이렇게 혈관을 통해 막 이동하나?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세포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세포막을 통과하기 위해서 크기 자체가 뭐여줘야 돼? 작아져야겠죠. 즉 지금 그림상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바로 뭐가 되고? 세포막이 되고, 우리가 섭취하는 커다란 영양소가 되고, 얘네가 쪼개졌을 때 사이즈가 작아지겠죠. 그럼 이게 바로 내 몸을 이렇게 돌아다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이 소화 과정이라는 건 결과론적으로 아빠가 고기 먹고 소화됐다라고 하는 건 뻥이죠. 말이 안 되죠. 왜? 소화는 8시간이 걸린다. 고깃집에서 고기를 먹은 아빠가 소화가 다 됐다는 건 8시간이 지났다는 건데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큰 영양소가 뭐가 돼? 작은 영양소가 된다. 결과론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흡수하기 위해서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를 하는데, 여러분 씹는 걸 기계적 소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건 바로 누가 된다? 화학적 소화가 되는 거고, 이 화학적 소화를 도와주는 친구들을 바로 뭐라고 얘기해? 그렇지, 효소라고 얘기하는 거죠. 진짜 중요하죠. 효소. 엔자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 추가합니다. AS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얘를 일본말로 아제라고 붙이는 거고, 누구? 영어로 ACE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밀라아제라고 얘기하면 일본식 발음입니다. 옛날에 교과서에 썼던 거죠. 어머니 아버지가 이런 걸로 알고 계실 거예요. 아밀라아제. 그러나 우리는 영어식 발음으로 바뀌었다. 아밀 뭐라고? 레이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뒤에 ASE라는 것, 즉 ACE라는 말이 붙으면 누가 된다? 그냥 무조건 효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그런데 이 효소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어떤 효소가 있는데, 자, 영양소가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럼 A라는 효소는 그냥 얘만 쪼개는 거야. 무조건 얘만 막 쪼개. 다시 B라는 애는 얘만 막 쪼개는 거야. 이렇게. 그럼 C라는 애는 얘만 또 쪼개는 거지. 즉 어떤 효소에 따라서 이렇게 뭐 분해하는 영양분 자체가 뭐하다?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즉 소화효소는 한 종류의 영양소만 분해한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체온이 몇 도? 36.5도죠. 그치? 왜 그럴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효소 자체가 다 뭐로 구성되어 있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pH와 온도에, 다시 pH가 뭐지? 산성도겠지? pH와 누구? 온도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소화 과정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화학적 소화가 되게 중요한 거고, 이 화학적 소화는 뭐다? 소화 효소가 필요하다. 이 소화 효소 뒤에다 뭐 붙인다? ACE라는 단어를 붙이는 거고, 그치?
이랬을 때 뭐가 된다고? 특정 효소가 특정 물질을 쪼갠다. 몇 도에서? 체온의 범위에서 36.5도에서 잘 쪼갠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누구? 소화계라는 말이 나왔네. 다시 쭉 올라가 볼까요? 좀 많은 걸 했네. 그치? 기관계라고 이야기했죠. 어디에만 존재하는 거? 동물에만 존재하는 친구를 우린 뭐라고 얘기했죠? 기관계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그 기관계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 있지?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있다 그랬지. 즉 동물에만 존재하는 애들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영양소가 어떻게?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동한다. 소화계를 통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음식물이 지나가는 경로는 아마 이와 같겠죠. 입에서부터 똥꼬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소화샘이 있는데 자, 간, 쓸개, 이자는 음식물이 직접 지나가진 않습니다. 간, 쓸개, 이자. 그러나 간, 쓸개, 이자는 앞서 이야기했던 누구? 소화효소가 나오는데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하는 거죠. 또 하나 소화기관 중에 영양소를 자르지 않는다. 누구는? 그치. 대장의 경우에는 소화효소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물만 흡수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그래서 커다랗게 소화기관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는 총 몇 가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볼 거다. 하나가 누구? 입, 또 하나가 위, 그리고 소장이 된다. 입에서는 탄수화물 쪼개는 거고요. 위에서는 단백질을 쪼개는 거고 소장은 3대 영양소 모두를 다 쪼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해 얘를 소화간이라고 했는데 간과 쓸개하고 이자의 경우에는 뭐가 아니라고? 그치? 소화관 자체는 아닌 거죠. 그럼 간과 쓸개, 이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치? 소화샘으로 무엇을 분비해? 간에서는 쓸개즙, 쓸개에선 쓸개 저장해서 소장으로 분비하는 거고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간에서 생성돼서 쓸개에 저장됐다가 십이지장, 즉 소장의 앞쪽이죠. 걔네로 분비된다. 다시 쓸개즙이라는 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뭐가 된다고? 그렇지, 생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쓸개에 뭐가 됐다고? 저장이 되고요. 좀 이따 나올 거예요. 자, 또 하나 소장. 학교 선생님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12지장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로 분비된다라는 이 메커니즘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됐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쓸개즙이라는 애는 매우 충격적이죠. 소화효소가 아닙니다. 소화효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소화라는 건 어떤 영양소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얘네를 이렇게 쪼개는 거야. 근데 쓸개즙은 어떻게 되냐면 자, 위에 보세요. 영양소가 이렇게 있고 영양소가 이렇게 있죠. 또 영양소가 이렇게 있어. 지금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모델링한 게 지방을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린단 말이지. 근데 소화효소라는 건 얘네를 쪼개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이렇게를 쪼개는 거라고. 이렇게를 쪼개는 걸 소화효소라고 한다. 근데 우리의 쓸개즙은 이렇게 쪼개져. 됐습니까? 그러니까 각각 지방끼리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 거야. 그럼 뭐가 넓어지지? 그렇지. 표면적 자체가 넓어지죠. 표면적이 넓어지면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쓸개즙이라는 건 뭐? 표면적을 넓혀서 반응에 무엇을 증가시킨다? 그렇죠. 속도를 증가시킨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다시 쓸개즙은 뭐? 표면적을 증가시켜서 반응 속도를 증가시키는 거지. 단순히 뭐가 안 된다? 그치, 소화효소가 아니다. 제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자,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자, 아래쪽에 보셨어. 자, 영양소의 소화 과정이긴 한데 우리가 앞서 봤던 애들이죠. 입, 위, 소장. 그치? 그리고 입에서는 누가 쪼개진다고? 그렇지, 탄수화물. 위에서는 누가 쪼개진다고? 단백질. 됐습니까? 소장에서 누가 쪼개져? 요 세 개 다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어떤 물질이 쪼개졌는데 그 쪼개진 물질을 통해서 다시 그 쪼개진 물질을 통해서 나오는 애들이지. 걔네를 바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걔네를 바로 최종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걔네를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최종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걔네를 최종산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해요, 여러분.
최종 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최종 산물이 이제 누가 있냐? 하나가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누가 나올까요? 그렇죠. 탄수화물의 경우에는 당연히 도당이 나오죠. 포도당. 되셨죠? 두 번째, 누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단백질의 경우에는 그 유명한 누구를 만듭니까? 그렇죠.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지방의 경우에는 이름이 좀 어렵네.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를 만드는데 보세요. 중성지방을 선생님이 아까 그치? 지방을 이렇게 그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요 뒤에 있는 얘네를 이제 지방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네를 뭐라고 한다고? 지방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얘를 이제 글리세롤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얘가 글리세롤이지. 이 글리세롤에 지방산이 이렇게 하나가 연결돼 있어. 다시 그릴까? 이렇게 하나 연결돼 있어. 얘를 모노글리세라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그럼 얘가 모노글리세라이드인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지방산이 몇 개로 쪼개져? 두 개로 쪼개지겠죠. 다시 글리세롤과 지방산은 1대3의 비율, 모노글리세라이드와 지방산은 몇 개? 1대2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게 좀 다른 거죠.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라고 이야기하는 건 이게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 괜히 나와 있지 않아요.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얘가 모노글리세라이드, 얘네가 지방산이 된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포도당의 경우에는 녹말이 쪼개졌고 아미노산은 누가? 그치, 단백질 쪼개졌고 지방은 방금 이야기했던 지방산 2개. 그치? 모노글리세라이드 몇 개겠니? 하나가 된다. 혹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이라고 하면 지방산과 누구? 글리세롤이라고 하면 몇 대면 1대3의 비율을 갖는다라는 거 다릅니다. 되셨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입에선 탄수화물 쪼개져야 되니까 누구? 아밀레이스 나와야 되는 거고요. 위에선 누구? 펩신 나와야 되는데 펩신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누구? 위 액 속에 있는 누구? 염산이 중요하죠. 염산은 펩신의 작용을 돕는다. 염산은 살균 작용한다. 다시 염산은 뭐 한다고? 펩신의 작용을 돕고 살균 작용한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자, 이자액이라는 애는 소장에 있습니다. 이자액은 소장에 있고요.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라는 애가 나옵니다. 다시 무슨 신, 펩신, 트립신 이렇게 신 나오는 애들은 다 누구? 단백질 쪽에는 애들이 되는 거고요. 라이페이스라는 애가 나와서 뒤에 에이스 붙죠. 그렇죠? 라이페이스라는 애가 나와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가 되는 거고 이 중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걸 굳이 찾으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은 쓸개즙을 찾습니다. 쓸개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에 저장되고 소장으로 분비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친구는 소화효소가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얘는 알갱이를 작게 만들어 즉 표면적 자체를 넓게 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소장의 소화효소에는 그래서 이들의 각각 그치? 최종 산물로 분해가 되는 거죠. 즉 엿당은 포도당이 포도당을 더해낸 거야. 포도당에 더 정확히 하면 과당을 더해서 포도당에 포도당을 더해서 엿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최종 산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누구? 소장의 소화효소가 있다. 즉 입에서는 아밀레이스, 위에서는 펩신을 동원하는 누구? 염산. 마지막 소장의 경우에 이자액, 쓸개즙, 그 다음에 소장의 소화효소가 있다. 이자액에서는 몇 가지? 3가지 분해하는 애가 나오는 거고 무슨 신 들어가면 뭐라고? 그렇지, 위에 무슨 신이라고 나오면 단백질 쪼개는 애들인 거고 마지막 쓸개즙이라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간에서 생성, 쓸개의 저장, 소장으로 분비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해서 간에서 생성되어 쓸개즙에 쓸개즙에 저장되고 12지장으로 분비가 된다 했지. 이 12장이 바로 뭘 이야기해? 소장의 일부를 이야기한다. 이자는 이자액에서 생성돼서 분비가 된다라는 거, 즉 이 10번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되셨죠? 그리고 위에서는 누가 나온다고? 염산이 나와서 누구를 돕는다? 앞서 이야기했던 친구 누구? 그렇지, 펩신을 돕는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증류수하고 침이 있습니다. 증류수는 순수한 물을 이야기하니까 반응하지 않겠죠. 반면에 침의 경우에 누가 나온? 그렇지, 라아체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아저씨 되는 겁니다. 아밀레이스.
이스. 됐죠? 누구? 녹말. 그치. 그럼 뭐가 돼? 아이오딘. 오, 아이오딘 반응이네. 녹아요니까 녹말 검출하는 실험. 그래서 얘는 녹말이 되는 거고, 베네딕트 포도와 누가? 베가라 그랬지. 포도당 베네딕트 가열 황적색. 그치? A는 누가 되고 녹말이 되고 B는 뭐가 된다? 포도당이 검출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또 하나 여기 융터라면 뭐 떠올라야 돼요? 그렇죠. 융터라면 무수히 많은 주름. 즉 누구? 표면적을 증가시킨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동물과 에너지의 양이 너무 많죠. 자, 마지막 이제 끝으로 이렇게 쪼개놓은 이제 영양소를 흡수할 건데 소장에는 이렇게 생긴 융털이 있죠. 이 융털의 가운데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 애를 암주간이라고 하는 거고, 이 암주간을 감싸는 얘네를 바로 뭐라고? 모세혈관이라고 합니다. 그럼 요 모세혈관이 바로 누구? 수용성 물질, 즉 물에 녹는 애들을 이동시키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물, 그치? 포도당 아미노산 무기염류, 그다음 수용성 물 혹은 비타민. 근데 이 비타민도 누구? 비타민 B하고 C. 이게 바로 뭐야? 비타우백. 오케이. 그러면 암주간을 통과하는 게 바로 뭐인데? 지용성인데 그 지용성의 대표 주자가 누가 있다? 아데크가 있죠. 아데크. 지용성 누구? 아데크. 그러니까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라이드 혹은 아데크 또 하나 지용성 영양소는 누구? 암주간 통해서 이동한다. 자, 보세요. 좀 확대를 해볼까요? 자, 보이시죠? 가운데 센터 잡고 있는 애가 누가 돼? 암주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를 감싸고 있는 게 바로 뭐가 된다? 모세혈관이 되는데 이들은 결국 어디를 통해서? 심장 통해서 온몸으로 이동하죠. 그럼 온몸을 통해서 이제 쭉 이렇게 물질이 이동하니까 소화계에서 이제 누구? 그치? 순환계나 혹은 이를 이용하는 호흡계로 과정이 이렇게 연계가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겠죠. 즉 소장에서 흡수된 영양소는 심장으로 이동한 다음 온 몸의 세포로 운반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필요한 에너지원을 만든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많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사람의 구성 단계는 당연히 하나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기관계라는 애를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기관의 경우에는 특정 기능을 갖는다라고 얘기했죠. 이해되셨습니까? 됐나요? 맞나?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이제 뭐가 돼? 다양한 애들이 모여서 기관계가 되고 하나가 만들어지는 걸 바로 뭐라고 한다? 그렇지, 개체라고 얘기했다. 누구는? 세포는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각각의 과정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겠죠. 얘가 세포일 거고 세포가 모이면 조직이 되는 거고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 이후에 개체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셨으면 바람이 있고요. 자, 이 실험은 이제 뭐 당연히 너무 중요하죠. 그치? 포도와 배가 살살 녹아올 때 시작하시는 거고 지수 뷰렛이니까 그치? 담뷰 뭐? 단뷰는 비읍이니까 보라색 시옷이니까 지수 지방은 수단슬이니까 선홍색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가열을 하고 있네. 자, 베네딕트 가열하면 황적색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 A하고 C에서 A와 C에서 색깔 변화가 있었으니까 얘는 녹말과 누가 존재한다? 그치? C니까 지방이 존재한다라는 거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겠다. 고기잖아. 어떡하라고 단백질이겠지. 그치? 자, B가 바로 뭐가 됩니까? 간이 되죠. 피고는 간 때문이야. 간. A는 위. 됐죠? C가 되게 중요합니다. C. 쓸개즙이 되는 거죠. 쓸개가 되겠죠. 쓸개. 간에서 쓸개 생성돼서 쓸개에 저장됐다가 소장으로 분비된다. E가 바로 뭐가 돼? 이자가 된다. 되셨죠? 얘는 이당류가 되겠네. 그러니까 얘는 엿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여러 개가 있으니까 다당류가 되시겠네요. 그쵸? 그럼 다당류를 쪼개려면 뭐가 필요해? 아밀레이스, 탄수화물이니까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과정상 총 몇 가지? 세 가지 과정 기억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흔히 이제 포도당이 쪼개지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입이 되는 거고 단백질 쪼개지는 건 위가 되지. 그런데 소장에서는 모두 몇 개? 세 개를 다 쪼개겠죠. 이해되십니까? 소장에서는 몇 개를 쪼갠다? 세 개를 쪼갠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두둥. 소장에서는 몇 개 쪼갠다 그랬죠? 그렇죠. 3개 다 쪼갤 수 있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아밀레이스, 트립신, 라이페이스를 쪼개낸 걸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이자액이라고 했고, 쓸개즙이 나오면 쓸개즙은 소요소가 뭐라고?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자 기타 등등 소장의 소화 효소에 의해서 포도당과 누구? 아미노산을 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셨더니 자 포도당 그치 아미노산 쪼개내 그러면 소장의 소화 효소가 될 거고 됐죠? 3개 다 쪼개내 아 얘는 이자액이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 얘는 누구? 그치 지방 자체를 이렇게 자 이렇게 나눠 놓잖아 그치? 그럼 얘 누구? 쓸개즙이 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사람의 구조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를 해야겠죠. 입인 거고요. 식도가 되고 얘가 뭐라고? 간. 여기는 쓸개 있을 거고 해상도 약간 깨지네요. 그쵸? 그리고 뭐 이 동네에는 뭐 이자가 있겠죠. 얘는 소장이 되는 거고 얘는 그렇죠. 대장과 소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A의 위치상 어디 감싸고 있으니까 누구? 모세혈관이고 포도당, 아미노산, 그치?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비타500이 뭐 들어있지? B하고 C 들어있다 그랬잖아, 그치? 이런 거 뭐 기억하시면 되시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또 하나, 침 하면 누구? 아밀레이스, 녹아요, 그치? 녹아요, 청남색 기억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보세요 지방이 쪼개진 게 아니잖아 그치? 그 얘는 이제 쪼개진 거지 그러니까 얘는 소화 효소인 거고 얘는 누가 돼? 쓸개즙이 되겠네 그럼 A는 소화를 돕는 거죠 표면적을 넓히는 거고 B의 경우는 라이페이스가 각각 물질을 쪼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융터라면 뭐 떠올리라고? 표면적 떠올려야 됩니다 표면적 이해되십니까? 표면적을 떠올린다 그래서 표면적을 굉장히 뭐해? 크게 해서 영양소의 흡수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구조 이해되십니까? 자 얘는 세포가 모인 이제 누가 돼? 조직이 되는 거고요 계속 이야기하죠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 그 다음에 개체가 된다 라고 이야기했고 후닥후닥 넘어가면 물이 가장 많겠죠 그리고 영양소 검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포도와 배가 어떻게? 그렇지 살살 녹아요 다시 갑니다 포도와 배가 어떻게? 살살 어떻게? 녹아요 한국 사람? 지수 미국 사람? 담뷰 포도당 베네딕토형이 가열하면 황적색 녹말 아유딘 그치 청남색이 된다고 얘기했고 지방 수단쓰리 뭐 선홍색 단백질 뷰렛 반응 뭐 보라색 그런데 뷰렛 용액은 뭐였죠? 5% 수산화 나트륨과 맞죠? 1% CuSO 황산군이 적혀있네 이거 뷰렛 용액이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같은 문제인 거죠 7번은 굉장히 중요하다 됐죠? 베네딕트 용액의 경우에는 가열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죠 에이 설마 그쵸? 속도가 느린 것 뿐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살코기는 단백질 밥은 뭐 탄수화물이 되시겠다 되셨죠? 그리고 쓸개즙 그쵸? 계속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의 경우에는 누가 된다고? A 자세히 볼까? A 모세혈관 B는 암주관이 되겠네 이해되셨죠? 결국 심장을 통해서 이동하는 거고 물질 자체가 이렇게 이동한다 자 얘는 아무리 봐도 누구? 녹말이 되는 거고 얘는 단백질 얘는 지방이 된다 이 그림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죠? 얘는 누구? 녹말 얘는 단백질 얘는 지방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자 소장하면 누구 떠올라야 돼? 융터를 떠올라야 돼 융터하면 뭐 떠올라야 돼? 표면적을 넓혀준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되셨죠? 포도와 배가 살살 녹아야 지수 담뷰 B는 뭐라고? 간 C는 쓸개 D는 소장 E는 이자 A는 위가 되는 거지 그치? 이 그림을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걸 녹말 두 개가 이당류니까 옆당 하나가 되면 포도당은 일반적으로 육각형 여러 개 이렇게 모형이면 아미노산 단백질 쪼개진 거고 자 하나에 이렇게 세 개 붙어 있는 애를 뭐라고? 지방이라고 했고 만약에 하나에 하나 붙어 있으면 뭐가 돼? 모노글리세리드
그럼 나머지 뭐가 돼? 지방산이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들을 돕는 애는 바로 뭐가 된다? 소화 효소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새벽 5시네. 여러분 시험 대비 힘내세요. 함께합니다. 화이팅!